요즘 부모님들 아이들 키울 때 훈육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세요. 단순히 아이가 말을 잘 안 듣는다에서부터 아이가 어느 정도 컸는데 본인이 원하는 자식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해서 키운 거 아닌가 이렇게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훈육은 어릴수록 쉽고 나이가 들수록 어렵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부터는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아이들이 잘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극단적으로는 집 밖으로 안 나가기도 하고 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새 양육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우선 아이 자체가 귀해졌어요. 요즘 아이들은 예전 늦둥이 같은 환경으로 태어나고 있어요. 외동도 많고 부모님 나이도 많고 그래서 아이를 잘 혼내지 않는 경향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부터 생각해 보면요. 요새 부모님들, 저를 포함한 80년대, 90년대 생들은 권위주의적인 교육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학교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체벌이 있었거든요. 저도 중고등학생 때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뺨을 맞는 경우도 봤거든요. 가정 안에서도 체벌이 나쁘다는 인식이 없었죠. 그래서 나는 맞고 컸다. 잘못하면 집에서 내쫓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경험을 한 나이대 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고 우리가 어렸을 적 경험했던 과도한 체벌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경험이 잘못됐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친구 같은 부모가 되기를 꿈꾸고 원하세요. 권위적이었던 본인 부모나 선생님에 대한 반작용처럼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양육할 때의 단점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훈육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요. 정말 친구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친구는 동등한 관계에서 붙이는 이름이잖아요. 부모와 자녀는 동등할 수가 없고 또 성인이 될 때까지 동등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은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니까요. 훈육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보통 훈육을 안 내켜 하시는 부모님들은 내가 아이를 혼내면 우리 아이가 날 싫어하고 멀리하겠지 라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미 본인들부터 부모님들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본인 부모님들과 거리감이 생겼던 기억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요. 그런데 오히려 어렸을 때 훈육을 잘 해두셔야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자라야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꽤 많은 분들이 애들은 맞고 커야 돼. 요즘 애들은 안 맞아서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잘 세팅된 수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가리키는 바는 체벌은 아이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이건 과학적인 팩트의 영역이에요. 변화라는 건 안 좋은 그림자도 같이 따라와요. 그렇다고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건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체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좋은 쪽으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좋은 쪽도 분명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이걸 잘 극복하면 결국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훈육이 잘 안 된다고 다시 체벌로 돌아가면 안 되고요. 체벌이 없이도 아이들을 잘 훈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많은 상담을 통해서 느낀 부모님들이 훈육을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부모님들이 훈육에 대해서 흔히들 하고 계시는 오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훈육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훈육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훈육을 어려워하시는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훈육의 목표,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부모님들도 헷갈려 하신다. 둘째, 훈육에서의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계신다. 셋째, 훈육에는 적용과 반복이 필요한데 이걸 어려워하신다.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의 아이를 훈육하시는 이유가 뭔지, 내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싶으신지. 저는 일단 부모님들이 목표를 명확히 그리고 바르게 가지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짜증내고 땡깡 부리지 않고 자기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훈육을 어떻게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깊은 훈육의 목표에 대해서 먼저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께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혼나진 않아도 패키치고 살면 안 된다 라는 말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평범한 말 같아도 저 같은 전문가가 보는 훈육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아이가 성인이 돼서 부모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문제없이 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다들 한 번쯤 경험하셨듯 성인이 되었는데도 체취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체취 관리 하나에도 생각보다 많은 능력이 필요해요. 매일 아침 세탁, 양치, 샤워 등을 꼼꼼히 해야 되고요. 또 소모품인 세제, 치약, 샴푸 등도 떨어지지 않게 재고 관리도 꼼꼼하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노력해도 내가 냄새가 잘 나는 체질이면 살취제나 향수, 데오도란트 같은 것들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애초에 남들이 나 때문에 불쾌할 수도 있구나. 내가 최소한의 청결은 관리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라는 배려하는 사고가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올바른 발달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돌보기, 사회규칙을 지키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은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인지 아닌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가르치고 연습시키는 게 훈육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부 잘하기라는 목표는 이 목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훈육의 목표, 이것부터 명확하게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떨 때 우리 아이를 훈육해야 하는지 명확해지실 거예요. 아이에게 있어 부모님은 권위자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거의 절대자에 가까워요. 바로 그 권위로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이 역할을 부담스러워서인지 거부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아이에게 대단히 중요한 존재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못하는 것들을 척척 해내는 부모님들을 권위자로 인식할 때 부모님들은 이 존경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훈육하셔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을 친구 같은 존재로 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아이에게 폭력이나 학대 같은 남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잘 훈육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발달심리학계에서 손꼽히는 거장이신데 정확히 이 부분을 몇십 년간 연구하셨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아주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자기 안전이나 사회규칙, 도덕규칙과 같은 부분에서는 선을 긋고 결정을 내려주는 권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권위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저도 연구에 참여해서 잘 아는데요. 부모가 권위자로서 아이들에게 도덕이나 사회규칙들을 잘 알려주지 않고 사회규칙과 다른 방향으로 메시지를 주면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여기까지는 해도 되는 행동이지만 이건 안 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부분은 너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이렇게 아이들의 행동 반경을 결정해 주셔야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됩니다. 훈육에도 올바른 적용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공부랑 똑같아요. 적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수학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각종 공식들을 달달 외워서 잘 알아도 막상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할지를 모르면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 각종 육아서나 유튜브에 나오는 팁들도 그래요. 원리를 이해하셔서 본인 아이 케이스에 맞는지 고민을 하시면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은 꼭 이렇게 키워야 한다라는 팁들도 그런 팁들이 맞지 않는 남자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모든 아이들에게 통하는 맞는 공식이나 해법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복은 더 중요합니다. 어른들도 좋은 습관이란 게 한두 번 반복한다고 그냥 생기진 않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꾸준히 반복하시면서 알려주셔야 해요. 그렇게 계속 하시면 습관화가 되고 아이들이 내면의 규칙으로
천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들 육아 난이도가 갈리는 지점인데요. 어떤 아이들은 몇 번만 말해도 잘 알아듣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인내심이 있으셔야 하고요. 아이가 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게 하시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님들이 훈육에 대해 많이들 하시는 오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훈육을 몇 세부터 해야 하나 고민들 많이 하시죠. 두 번째 훈육에 대한 오해는 훈육을 많이 하면 우리 아이 정서가 불안정해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훈육에 대한 오해는 훈육을 하면 내 아이와 나의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된다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일 먼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부터 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훈육을 하시면 역효과가 나는 분야들도 있습니다.